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쉬는 날도 많고 축제도 많습니다. 이슈타파 이번 주는 울산에서 열리는 축제 가운데 울산이 내세우는 축제 하나를 놓고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울산의 모든 이슈를 얘기하는데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정치 얘기도 좋습니다만은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번듯한 울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정치 얘기는 잠시 미루고 축제 얘기해 보죠. 5월은 축제 얘기 맞죠? 네, 명실상부한 축제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6월 1일부터입니다. 6월 1일부터는 3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울산 공업축제. 예. 이 공업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예. 생각나는 게 많고 또 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울산 공업축제, 명칭이 좀 올드합니다만은 울산이 1962년에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공업하면 울산, 울산하면 공업 이렇게 자칭 타칭 이런 등식이 생겼는데 바로 그때 공업축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60년 전에 생긴 축제니까 규모가 어떻든 울산 인구 20만 조금 안 됐을 때였을 것 같은데 굉장한 볼거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예. 한 지금 60년대로 돌아가고 조사는 안 했는데 예. 정부 예산을 지원한 축제는 아마 울산 공업축제가 처음이지 싶습니다. 아, 정부 예산으로 그렇습니까? 예. 네. 그때부터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시작했고요. 예. 그때의 기억을 이번에 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예. 1967년, 어게인 1967이죠. 예. 67년에 시작된 공업축제. 그게 사실은 울산이 196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5년 뒤에 성공적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 공업탑이 세워졌고요. 예.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국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직접 지방 도시에 축제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말이죠. 과거를 한번 소환해 보죠. 울산의 선배 언론인들이 공업축제 선포식 현장에 취재하러 갔다가 경호위원들한테 속칭 조인트 까였다 이런 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었던 기억이 네. 났는데 그리고 웃었는데 자, 그로부터 5년 뒤에 공업축제를 시작했단 말이죠. 공업축제의 역사 쭉 한번 살펴보죠. 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첫 축제는 1967년 예. 4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예. 이게 왜 이때 열리냐면 공업탑이 건립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공업탑을 세우고 그때 공업축제가 시작됐고요. 예. 1회 공업축제 때는 백일장, 시화전, 음악, 무용 경연대, 미스 공업 선발대, 예. 미스 공업센터 선발 용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지금 예, 같은 예. 미스 그 다음에 미스 백꽃 선발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한참 있었는데 뒤에. 그때는 미스 공업센터 선발대, 예. 그리고 4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 이런 게 열렸습니다. 예. 또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나 문화 행사가 그때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예.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당시에 공설운동장과 학생공원, 태화강, 공업탑 등 시내 전역이 축제장이 됐고 예. 한 도시가 그냥 들썩들썩했습니다. 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예. 카프레이드였거든요. 예. 이 카프레이드는 굉장했습니다. 예. 이제 한동일 씨, 정명훈 씨, 홍수환 씨 이런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오면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오픈카 타고 태극 휘날리면서 거리를 누비는 퍼레이드.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볼거리 없던 시대 공업축제 퍼레이드 대단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프레이드 자체 하나만 해도 볼거리였고요. 예. 그걸로 축제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울산 같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렇게 대표되는 세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에서는 자동차를 내세우고 조선소에서는 대형 선박 모형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랬어요. 예. 또 학생들은 처용이라든지 박제상 이런 걸로 변신을 해가지고 예. 가장 행렬에 동참을 했고요. 그랬어요. 카프레이드는 공설운동장에서 공업탑까지 이어져가지고 도로마다 예. 그 행렬이 시민들이 막 보려는 시민들과 예. 또 카프레이드 행렬이 막 섞여가지고 네. 저는 그걸 이제 사진이나 영상물로 봤는데 예. 굉장했습니다. 네. 저는 직접 봤다니까요. 네. 제가 이제 79년에 울산에 와서
삼산이 좀 허허벌판일 때 이 퍼레이드를 보려고 길가로 나와서 손을 흔들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유공, 한양화학, 한국카프로락탐 없어진 회사도 이름이 바뀐 회사들 많죠?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 차량들이 행렬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좀 시들해졌어요, 그 뒤로. 네, 그렇습니다. 공업축제의 생명은 그 제5차 경제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예. 점차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라들었어요. 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말부터는 한 중반 이후부터는 공업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나쁜 이미지, 공해를 연상시키는 공해. 그런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대규모 인력 동원 자체도 어려워졌고요. 그러면서 축제의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1987년에 20회 행사를 끝으로 공업축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하. 네. 그 축제가 시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거든요. 예. 공업축제는 사라졌지만 시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예. 1991년에 새로운 전기를 전기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어령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이 전국 축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울산에서 사라진 공업축제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예. 공업축제? 울산은 초용이 있는데 초용문화재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초용이 예. 울산을 개원포를 통해서 신라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뭐 다문화, 뭐 글로벌 어떤 도시를 지향하는 것 예. 이런 것과 초용선화 이런 걸 갖다 엮으면 안 좋은 컨텐츠가 안 되겠나 이런 예.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이제 울산시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주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받았죠. 받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야, 여기서 이어령 선생님의 아이디어 얘기가 또 나오네요. 공업도시라는 걸 빼면 특별한 컨텐츠 없던 시절에 처용은 이어령 선생님다운 새로운 발상이자 어쨌든 신선한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울산은 그때까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 외에는 특별한 콘텐츠가 없는 도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국가문화축제 예산을 결정하는 주무장관인 문화부 장관이 채용을 들고 나오니까 울산시는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겠네요. 1991년 시민의 날 기념 및 채용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예. 그때 처음으로 채용이 등장해가지고 이후에 1995년에 민선 1기가 시작되면서 채용은 울산의 대표성을 가지게 됐고 울산시 성격 33주년을 맞아서 29회 때부터는 처용 문화재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네.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잘 나가던 처용 문화재가 또 전기를 또 맞게 되는데 그게 처용설화가 미신이다. 뭐 종교적인 문제 아니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0주년을 즈음해서 채용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좀 사실은 조금 황당한 면이 있습니다. 예. 느닷없이 종교성 논란에 휩싸였고 2022년을 끝으로 축제의 대표성도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예. 이게 사라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역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컸느냐면 처용문화재가 울산시가 주도하던 행사에서 이제 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 문화원에서 주도하는 행사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게 바뀌게 되면서 점차 예산 지원도 줄어들었고 대표성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0회 이후에는 울산의 처용문화재가 열리나 할 정도로 별로 이렇게 큰 흥행도 없었고 참여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용문화재를 울산의 대표 축제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시민 참여도 없고 대외적으로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종교계 여러 가지 뭐 그런 복잡한 논란도 있고 하니까 처용문화재를 울산의 대표성으로 내세우기는 좀 그랬고 특히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김두겸 시장이 꿀잼 도시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거든요. 꿀잼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좀 흥행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처용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에 공업축제 때를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공업축제를 다시 소환해서 다시 한번 어게인 1967년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먹혔던 것이죠. 자, 어쨌든 좀 생뚱맞다면 생뚱맞지만 아무튼 그렇게 흘러 가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 이번에 기사회생
하는 겁니다. 예, 맞죠. 이제 곡절을 겪었는데요. 예. 울산의 대표 축제는 다시 울산공업축제라는 이름으로 35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예.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울산공업축제를 부활하기로 하고 산업 수도 울산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 경제계, 노동계,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구심점을 만드는 울산의 대표 축제를 한번 만들겠다 이런 의욕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6성한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김 시장은 축제를 부활하면서 공업축제의 개최 시기도 6월로 잡았습니다. 6월로 잡은 건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죠. 뭐 그런 것도 과거에 이제 처형문화제는 가을에 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당겨서 6월로 하자는 거고 이전에 공업축제가 울산시 성격일에 맞춰서 2월 때부터 6월 1일 있었으니까. 6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출범 당시 이 행사는 울산에서 열렸지만은 사실상 국가적인 성격의 축제였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1967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역시 6월 달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또 축제의 취지문에도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은 이미 하나의 청사진을 벗어나서 발전하는 한국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시기를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6월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급하기는 하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쭉 들어보니까 처음 공업센터 선포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낭낭하게 읽었던 그게 선포문이었던가 치사문이었던가 생각이 나는데 울산 공업축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인연 있지 않습니까? 끈끈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울산 공업축제 이야기를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지금의 울산을 만든 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 할 수 있고요. 1962년 1월에 울산을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특정공업으로 지정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만 군사정권이 성공하는데 그 성공의 가장 핵심 심장은 울산이다. 이렇게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5년간의 열심히 뛰어서 성공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967년에 울산에서 축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공업탑을 세웠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공업축제를 시작했고 그 흔적이 바로 특정 공업지구였던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울산의 랜드마크인 공업탑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치사문. 치사문인가요? 치사문 기념비인데요. 이 공업탑에는 치사문이 새겨져 있고 미포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구 장생포 문화창고에 해당 기념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사문. 이게 이제 그 문화창고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충 기억나십니까? 그 치사문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뭐 우리 이강현 앵커께서 읽으면 낭낭하게 더 잘 있었겠지만 치사문의 내용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 수건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 울산을 찾아서 여기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또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에 울산의 하늘에 공장에서 나오는 검은 인기가 시커멓게 가득 찰 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시커멓게 날 때 살아난다. 살아났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울산의 공업축제를 부활시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울산의 공업축제가 다시 열리는 것을 두고 울산시가 울산이 드는 썩은 강, 공해 도시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과거 축제 중단 당시에는 공업이란 단어가 공해 도시란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많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업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울산이 그런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과거의 태화강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죽음의 강이었고 이 강이 국가 정원을 품은 생명의 강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공업축제의 부활에는 태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의도도 깔려 있다. 예. 이런 게 이제 바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썩은 강, 죽음의 강으로 불렸고요. 공단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공단 폐수보다는 그 인구가 갑자기 모여다 보니까 생활호수가 더 심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20년 동안의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 기업체 또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지금은 수달, 연어, 삭 이런 5만 가지의 그 물고기와 육상생물 그런 예. 것들이 막 모여드는 생명의 강이 되었거든요. 예.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은 그 2019년이죠. 2019년 7월에 예. 대한민국 두 번째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예. 완전히 생태 복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 죽음의 강이 이제 살아나서 수영 대회를 하는데 막 연어가 수영 선수 머리에 부딪혀서 수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또 그 M본부에서 만든 욕망의 불꽃이라는데 우리 태화강이 소개되고, 예, 그래서 수영하는데 연어가 머리에 부딪혔다 이건 좀 과장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 있었어요. 아니, 예.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방송에 했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건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했어요. 우리 뉴스에 수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수영하는데 앞에 막 머리에 연어가 부딪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예, 좀 황당합니다. 예. 참나. 근데요. 지금 시대에 이제 공업축제 부활이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울산의 대표 축제가 처용문화제에서 예. 공업축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가장 핵심은 처용문화제가 이제 처용이라는 울산의 그 문화 콘텐츠로서의 대표성은 있는데 예. 이게 축제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라 시민 참여라든지 호응도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처용은 처용대로 가지고 있고 예. 다만 공업축제라는 거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야기할 때 울산의 공업도시, 네. 산업수도 이거 빼먹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그 공업센터로서 한 6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업수도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바탕에는 공업뿐만이 아니고 생태 환경을 완전히 되살린 복원의 어떤 스토리를 가진 도시다는 그 자부심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 자신감을 가졌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잠깐 잊고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바탕에는 울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예. 알려주는데 울산공업축제는 의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6월 1일 오후 4시부터 6시 10분까지 공업탑에서 태화강 행사장까지 이제 퍼레이드가 있는데 축제 예. 핵심인 퍼레이드 얘기를 조금 하겠고요. 보통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점화식 하는 거는 하루 전에 이제 그 기자들만 모여놓고 살그머니 하고 시민들에게 일반 관객에게는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서프라이즈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제가 그 카프레이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 어쨌든 카프레이드 스토리를 제가 방금 입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예, 가져왔는데 예. 이게 네 그룹으로 나눈답니다. 네 그룹으로 선두 그룹에는 울산 사람들, 예. 그리고 친환경 이동 수단의 변천사, 그리고 이제 이 그룹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첨단 그걸 깔아놓고 예. 3그룹에는 다양한 이웃, 그러니까 좀 글로벌한 사람들, 예. 그리고 4그룹에는 석유화학, 그리고 5그룹에는 선박과 자동차, 이런 걸 쭉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5단계의 퍼레이드를 깔아놓고 예. 행진을 하겠다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아쉬운 것이 말이죠. 지금 공업탑에서 이제 현장까지 한 4km 될까요? 4km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들만 이게 보게 되는 것인가? 중구, 북구, 우리 쪽은 아마도 이제 그때는 예. 그
그 거리에 모여드는 사람이 장소는 남구에 다 사지만 모이게 되나요? 예, 울주군 비롯해가지고 북구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 겁니다. 예. 다 모여들 것이고 또 이제 방송사도 아마 뭐 중계나 이런 걸 할 것이고요. 예. 많은 그 어떤 저 장면들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또 되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남구 준치하고 야외 공연장 뭐 등 3곳 그리고 32개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예. 또 산업 공간, 뭐 체험 공간, 먹거리 공간 240개 정도의 행사장에서 예. 울산 전체가 예. 하나의 공업축제 행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예. 울산시의 구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나흘 동안 열리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제 시민들이 어디 한 곳에라도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울산시가 기획하는 것이고 예. 가능한 한 모든 시민들이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의 구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카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얼핏 이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카퍼레이드도 참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우리나라 행사에서 이제 그 드론을 많이 보면서 이야 석유화공단에서 미포공단에서 각 공단에서 우리 울산의 법인 회사가 14,000개 정도 된다는데 한 1,000개만 드론이 하늘에서 쫙 모여가지고 태화강으로 모여들어서 빙빙 돌면서 행사장을 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아마 한 2회 대 때부터는 그런 또 아이디어가 채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예. 이 시민축제라는 거는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받아가지고 예. 또 지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해본 얘기고요. 예. 자, 정리해 주시죠. 울산이 역사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건 지금 맞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하지만 현대에서 울산은 공업 도시를 빼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대의 울산은 공업이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 단순하게 공업 축제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는 공업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 이게 중요한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은 울산이다. 예. 울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업축제를 해야 되고요. 공업축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 이곳의 사람들과 땅과 강과 산, 바다가 예.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고 희생을 치러서 이룬 게 대한민국의 근대화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업축제를 들어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 제대로 봐야 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이야기를 그런 상징이 되는 축제가 되기를 이번 제1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35년 만에 부활되는 공업축제가 그러니까 부활 1회의 공업축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옛날에 봤던 행사를 떠올리면서 우리 김지영 실장께서 오늘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말이죠. 부활 첫 해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좀 더 미흡하면 보완하면 됩니다. 네. 예. 행사를 마치면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행사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